네, 북한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 3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반발 또는 무력 시위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북한의 잇단 도발 속내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주환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미군이 괌 사드 포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꼭 바로 다음 날 공개를 했네요. 네, 좀 일종의 반발 혹은 무력 시위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오늘 새벽 5시 45분부터 6시 40분까지 3발을 발사했는데 일단 추정컨대 스커드 C 계열이 한 2발 정도 되고요. 한 발이 지금 합참이 분석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노동 미사일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실패라고 말을 안 했고 노동 미사일이 이제 고각 발사해서 노동 미사일을 이제 맥시멈으로 하면은 1000에서 1300km 날아가는데 이걸 75도 방면으로 하면은 남한 전역을 그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발사가 가능하죠. 오늘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황해북도 황주에서 발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 군데 이제 발사대가 있는데 이곳에서 발사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거기서 성주까지를 우리 한반도 구글어스나 지도상으로 보면 한 380에서 400km. 아마 성주 포대도 사정권 안에 들 수 있다라는 사드 염두가 배치가 있을 거고요. 결정된 성주까지는 까지는 우리가 그 타격 가능하다라는 그런 무건의 위협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동해안으로 발사를 했죠. 황해도 황주군을 서울과 비교를 하면 서울을 기점에서 우리 분당, 대동강 남쪽 평양을 기점으로 해서 대동강 남쪽에 황주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평양을 기점으로 하면 주변 도시 있는데 평양 외곽 방어하는 성격의 부대들이 있고요. 그래 지금 황주 발사대에서 발사를 한 거로 추정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남한 전역을 사정권 내에 둘 수 있다라는 그 무건의 위협을 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죠. 네, 오늘 발사된 미사일 스커드 C 계열의 이제 미사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에서 600km를 날아간다고 하면 이제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든다는 분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위력이 어느 정도? 1980년대 초반부터 북한이 이란에 수출한 것이 스커드 계열 미사일인데 그때는 한 300km 스커드 B형이라고 했는데 북한이 이것을 화성 5호, 지금 나름대로 스커드 C는 개량형이죠. 확장된 거죠. 확장됐으니까 500km. 그런데 오늘 합참 발표가 500에서 600km라고 했는데 기존의 스커드 C는 500km가 사정권이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그 공식화하지 않습니다. 일본 방위성이라는 데서는 꾸준히 제기하는 것이 스커드 ER, 확장형, 익스텐디드 레인지다. 확장형 노동 미사일과 스커드 C형의 어떤 버전업된 개량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 700km 정도 날아가는 것을 일본 정부는 2015년부터 꾸준히 제기하고 있고요. 우리 이 안보 전문가들 일각에서도 저것이 이 스커드 ER, 그러니까 개량형, 스커드 C를 보다 개량형 형태의 미사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죠. 지금 북한이 추진체뿐 아니라 이제 탑재되는 탄두까지도 그 기술 개발 수준이 굉장히 올라간 것으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언급하는 부분을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단일성으로 보면은 실패의 거듭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기술을 계속 축적하고 있다. 이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다.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3, 40년 꾸준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추진체 위에다 핵을 달면 핵탄두가 되고 지금 스커드 C나 노동 미사일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핵이 아니더라도 그 탄두에 이 탄두가 미사일이 11m가 넘는 높이의 미사일들이거든요. 이동식인데 거기에다가 화생방 탄두를 다루면 화생 무기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무기 체계로 한반도 전역을 남한 전역을 위협한다라는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점차 고도화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북한이 사드 위치가 확정되면 그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당장 또 이게 무력 도발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도발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7월 27일 우리로서는 휴전, 북한은 전승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월부터 한미 그 군사 연습이 있고 대통령 선거가 미국이 이제 있죠. 이런 일련의 그 동북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 정치 이벤트들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아직은 우리한테는 안 와닿지만 내년이 중국의 전국인민대표자대회가 열려서 중국의 상당수 군
지휘부가 교체될 시점에 있는데 예. 이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국지전 도발 혹은 5차 핵실험까지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5차 전망들을 하는 핵실험까지 거죠. 전망이 예. 나오고 있군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질문. 북한의 일단 이런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그 전력은 좀 충분한가요? 이런 부분 좀 궁금한데요. 지금 사실 우리 군 당국자들이 방송에서 보안사에서 예. 말하는데 자꾸 국민들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군에서 무슨 임무를 했는지 반추해 보면 알 겁니다. 사실 그래서 수도권 사드가 수도권 배치 안 된 거에 대해 수도권이 방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네. 역설적으로 오늘 같은 스커드 2R 개념의 그 미사일 발사가 오히려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더 나타내 주는 거고요. 네. 거기다 이제 팩3, 팩2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우리가 보다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네. 뭐 전력은 충분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